하나를 먼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글을 쓸 때 편하고 쉬운 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접속사를 모두 한번 빼버리는 거예요. 접속사를 줄이는 거죠. 그러면 생각보다 말이 좀 더 편해지고 글이 잘 읽혀집니다. 사실 그 접속사라는 거는 그 문법적으로 자리보면서 불변어라고 하더라고요. 불변어라고 하는 거는 적변화도 하지 않고 활용도 하지 않는 건데, 그래서 그런지 약간 조금 고집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서,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접속사가 많은 글과 접속사가 없는 글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일단 먼저 접속사가 많은 글이거든요. 날씨가 무척 포근해졌다. 그러나 코로나가 여전하다. 하지만 그동안 외출을 삼가던 사람들이 꽃구경을 하러 집 밖으로 많이 나왔다. 그러나 다행히 예전만큼 붐비진 않았다. 그리고 각자 조심하는 모습이 있었다. 그래서 아름답게 느껴졌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편하게 들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그 접속사를 모두 한번 빼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날씨가 무척 포근해졌다.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외출을 삼가던 사람들이 꽃구경을 하러 집 밖으로 많이 나왔다. 다행히 예전만큼 붐비진 않았다. 각자 조심하는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졌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똑같은 것 같은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그러나, 그래서 이런 접속사들이 많이 사라지면, 그런 것들을 잘 덜어내면 근본이 잘 드러나고 핵심이 잘 드러나는 그런 글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글을 쓰어야 하는 이유는 이 글을, 자기가 쓴 글을 보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좀 더 편안하고, 그리고 또 즐겁고, 아무래도 이제 좀 여유 있게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길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자신이 쓴 글 중에서 접속사 이런 것들 다 한번 드러내보는 글쓰기를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문체 중에서 최악의 문체가 있습니다. 뭐 간결체, 만연체 이런 게 아니고요. 잘난 체거든요. 잘난 체. 제가 글쓰기 한참 첫 책을 내고 할 때 배우던 선생님이 있어요. 정말 명 선생님이셨는데, 그분한테 글쓰기 배울 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줄이고 그리고 쉽게 쓰라고요. 사실은 그 말이 뭔지를 몰랐어요. 어떻게 보면 글을 쓸 때는 뭔가 있어 보이게 쓰고 싶거든요. 참고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자신의 책에서 잘난 체의 어떤 최악의 잘난 체 사례를 갖다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문제를 내볼 테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한번 그 잘난 체를 어떻게 하면 편하고 쓰기 쉬운 그런 어떤 문체로 바꿀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4개를 낼게요. 첫 번째는 주가는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 두 번째는 타자적 욕망의 내면화라는 감정에 빠지지 마라. 세 번째는 정상적인 가격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제가 답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주가는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 이 말은 사실은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주가는 더 오를 것이다. 타자적 욕망의 내면화라는 감정에 빠지지 말자. 저도 이런 책들 많이 읽었는데요. 철학책 읽으면. 이 말은 남을 위해 살지 말자. 정상적인 가격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말은 세 글자로 할 수 있죠. 비싸다. 사실은 이렇게 글을 써야 되는 거예요. 타자적 욕망의 내면화, 무슨 뭐 제한된 수요, 이런 것들이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은요,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요즘 사람들이 글을 안 읽는다고 하지만 글을 굉장히 많이 읽어요. 우리 맨날 보는 유튜브나 이런 데도 자막이 없으면 보질 않지 않습니까? 자막이 어떻게 보면 텍스트에 목말라 있거든요. 근데 자신의 글이 잘 팔리지 않고 잘 쓰여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보면 자신의 글이 어떻게 지금 표현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편하고 또 쉽게, 재미있게, 그리고 여유 있게 쓰면 되는데, 그걸 굳이 어려운 문체로, 잘난 체로 쓸 이유는 하나도 없다. 우리가 앞으로 써야 될 최고의 문체는 쉬운 체,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겸손체가 아닌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